네, 반갑습니다. 전국 투어로 성장하는 스킬형제입니다. 오랜만에 제가 처음에 멘트를 좀 바꿔봤습니다. 제가 최초로 시작할 때 멘트가 이건데, 전국 투어로 성장하는 사구당구 이야기의 스킬형제입니다. 이렇게 했는데, 요즘은 좀 바뀌었죠? 요즘은 주로 이제 인생은 소풀이당의 모토, 스킬형제 이렇게 합니다만, 오늘 좀 색다르게 바꿨습니다. 왜냐면은 특대님 오랜만에 저랑 게임을 치는 거죠. 그건 한 달 이상 됐던 것 같습니다. 용인 가서도 게임을 못 쳤던 것 같고요. 작년 12월에 치고 처음이니까 뭐 거의 한 두 달 가까이 됐다고 보죠. 그동안에 얼마나 또 득대님이 좀 성장을 했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이런 걸 좀 빵치기를 해야 되죠. 근데 빵치기도 무작정 세게 치면 안 되고, 이 일목적구가 이렇게 갔다 올 정도의 샷을 내야 이 공이 때리면 이 공이 이렇게 왔다가 올라오거든요. 근데 지금 무작정 세게 쳤기 때문에 이 공이 갔다 왔다 가버린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빵치기의 어떤 효과를 100%못 보는 거죠. 먼 공일 때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 샷이 스트로크가 굉장히 좋습니다. 특대인님의 어떤 뭐라 그래야죠? 어떤 트레이드 마크 이런 것들이 스트로크의 롱팔로우 스트로크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롱팔로우가 됩니다. 저도 흉내 내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런 샤워가 안 되는데, 지금 방금 요 샷 있죠? 탁 끌어치는 내공과 일목적구의 공이 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샷을 끊어 쇼팔로우를 쳐버렸잖아요. 그러니까 내공이 내가 생각했던 두께보다 분리각이 커집니다. 그러면은 두껍게 쳤을 때는 앞으로 당겨오고요. 조금 얇게 치면 또 이렇게 밀려가요. 그러니까 이 내공과 일목적구의 거리가 멀 때는 쇼팔로우가 아니라 롱팔로우 샷을 구사한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. 롱팔로우 샷은 최소 내공을 지나서 플러스 공 두 개가 더 들 때까지 밀어주는 게 롱팔로우 샷입니다. 사람마다 롱팔로우 샷의 기준치가 다 다른데, 저는 제만의 어떤 기준점이 있어요. 그래서 내공을 지나서 내 QTV 공 한 개 정도 지나갈 점에까지 가면 쇼팔로우, 두 개 지나갈 점은 미들팔로우, 세 개 지나가면 롱팔로우,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. 그게 정답이다 아니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저의 기준은 그렇게 봅니다. 어떤 사람은 공 5개를 지나가야지 롱팔로우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, 어떤 사람은 4개를 지나야지 롱팔로우 하는 사람이 있고, 저처럼 3개, 또 어떤 사람은 2개만 지나가도 롱팔로우 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개개인의 특성이고 습성입니다만은, 저는 제 개인적으로 3개라고 생각하고 주장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. 꼭 제가 제 말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짓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 샷도 스키랑제가 샷이 탁 끊어치는 쇼팔로가 아니라 미들팔로 샷으로 살짝 더 밀어주는 샷을 구사했잖아요. 뭐합니까 지금 쓰레기. 내공을 지나서 2개 지점까지 갈 때까지 미들팔로우 샷을 이런 상황에도 한다는 거죠.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저게 롱팔로우 샷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거는 그 사람만의 기준치고요. 이런 짧은 각의 분리각에서는 조금 땅 때려치는 또 쇼팔로우를 치고요. 사람마다 습관이 다 다른데 제 그 습관마저 이게 옳다 정답이다라고 이게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저는 저 동호회 분들이 저에게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흉내 내려고 합니다만 이게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. 저도 1년 넘게 연습을 했던 거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연습할 때만이라도 좀 흉내를 냈으면 좋겠어요. 흉내를 내면 실질적으로 게임상에는 그 절반 정도는 합니다. 저도 연습 때는 롱팔로우 샷을 공 5개 지나갈 정도로 합니다. 근데 실전에서 제가 그렇게 치느냐? 못 쳐요. 5개 절대 못 칩니다. 정말 길게 치면 3개예요. 그러니까 연습을 그렇게 과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는 5개 연습한 것처럼 못 치더란 얘기죠.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샷을 맞추고 난 다음에 억지로 미는 게 아니라 맞을 때까지 밀어주는 거예요. 그게 롱팔로의 어떤 부드러운 샷의 특기인데, 그 부드러움이 이 특대님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지금도 이렇게 끊어치면 안 돼요. 이 공이 내봄이 한 뼘 이상 차이 났잖아요. 그럼 이거는 밀어쳐가지고
밀어 끌어치기, 밀어 끌어치기. 제가 항상 말하는 롱팔로우 샷은 밀어 끌어치거든요. 끌어치기를 밀어서 두께를 형성해서 내공이 오는 게 먼 거리에서 구사하는 샷이에요. 짧은 거리에서는 굳이 그리 할 이유가 없거든요. 그 얘기를 특대님이 빨리 캐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던 거고요. 근데 어느 순간에 특대님이 저 샷이 몸에 배겨버렸어요. 저게 잘 구른 테이블에서는요 얼마든지 가능해요. 근데 대구처럼 또는 김포처럼 안 구르는 테이블에서는요 저 샷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. 확률이 50%도 안 돼요. 근데 정말 잘 구른 테이블에서는 저렇게 쇼파를 해도 끌려옵니다. 왜냐하면 끌림이 워낙 잘 되는 테이블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. 근데 그런 테이블에서 치다가 이 테이블에서 된다고 생각해보면 안 된다니까요. 그거를 택대님이 빨리 캐치하셔가지고 잘 구른 테이블든 안 구른 테이블든 롱팔로우를 평상시에 잘 하시던 샷을 좀 습관화 시켰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그런 원론적인 얘기겠지만 원리 원칙적인 그런 게 아직까지는 특대님이 몸에 완벽하게 배이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돼요. 테이블에 대한 적응도도 결국은 점수거든요.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것도 점수고요. 아이고 이런 재수가 있나요? 아이고 이거 뭐 빈집에 소가 들어오는 그런 형국인데 이거 이제 일명 플루크라고 그러죠. 플루크 샷을 하고 난 다음에 제수 샷을 한 다음에 장타로 이어지면 상대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샷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이 공을 끌어치기에는 이 공이 키스가 나는 공이고 이렇게 쳐야지만이 들어오는 공이에요. 하지만 뭐 예쁜 공은 될 수 없어요. 문제는 언저리에만 갖다 넣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. 요즘 스키랑제가 달라진 샷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. 꼭 쌍방으로 모으지 않고 언저리에 가서 다음 샷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고 지금은 무조건 길게 떨어지는 각이거든요. 길게 떨어지죠. 그래서 이런 곡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억강 마스 형태로 치면 지금은 제가 이 공의 어떤 구사하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으로 두께를 결정해서 억각으로 쳐서 오면 이 공이 좀 더 짧게 올 수 있거든요. 이렇게 그런 어떤 패턴을 지금 배웠습니다만 그런 스킬도 배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500점 이상이 돼야지만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아이고 지금 키스가 나면서 테이블 찌는데 쿵 소리 나죠. 쿵 소리 나면 상당히 많이 찍었다라는 얘기고요. 지금도 큐 끝이 완벽하게 바닥에 닿을 정도까지는 못 찍었던 거고 그런 미삼의 차이가 마세이가 결국은 승패를 성공의 열쇠가 성공을 좌우하게 되죠. 그러니까 스키랑제가 잘 되는 날은 저런 마세도 끝까지 밀어주는 꾹 스펀지로서 꾹 누르는 그런 느낌의 샷을 하고 안 될 때는 샷이 붕 떠요. 이게 아직까지 완벽하게 자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다 안 됐다라고 된다고 봅니다. 저는. 자, 지금 샷이 중요하죠. 지금 샷을 다이렉트로 끌 것이냐 아니면 원쿠션을 끌 것이냐 고민할 겁니다. 근데 지금 원쿠션을 끄는 거죠. 이거는 다이렉트로 끄는 게 맞죠.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걸 치면 이쪽으로 오면 되죠. 그렇죠? 이렇게 오면은 일로 갔다가 일로 갑니다. 득점에도 실패했지만은 초이스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. 바로 끌면 이 공이 이렇게 오죠.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. 길게 나오진 않겠지만 짧은 각이라도 이 언저리로 옵니다. 그러면 맞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게 된다는 거죠.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. 그런데 그게 되지 않아서 까톡이 계속 오네. 잠시만 카톡을 끊어보겠습니다. 지금 카톡이 오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. 잠시 영상을 끊었는데 이게 자꾸 컴퓨터를 가족이 같이 쓰다 보니까 자꾸 카톡 연결해놔서 이게 잠시 민폐를 끼쳤네요. 자, 따박따박 끊어 가주는 게 핵심 포인트고
지금도 느낌상 이게 당 쿠션을 맞고 이렇게 와줘야 되는 공이거든요. 근데 장 쿠션을 먼저 맞으면서 이렇게 말려버렸죠. 짧게 형성돼 버렸죠. 이게 미세한 두께 차이에요. 저런 것들이 조금 더 얇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때려줄 수 있는 건데 조금 두껍기 때문에 투 쿠션 패턴을 맞아버렸고, 다음 공이 다소 어려울 수 있었지만 또 언저리는 보냈는데 이게 참 큐 거리가 나오지 않으면서 지금 머리카락이 묻었어요. 어떤 느낌상 이게 참 상당히 난구가 되어버렸어요. 이 공을 쳐서 이 장쿠션을 보고 치느냐 아니면 여기서 걸어치기를 하느냐. 느낌상 걸어치기가 안전할 수도 있겠죠. 그렇죠? 이렇게 일자 패턴을 만들어주면 이 공이든 이게 가까우면 이 공을 걸으시면 되고, 멀면 이 공을 얇게 쳐서 다음 공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. 얇게 쳐서 다음 공을 한 번 더 보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러면 다시 끌어치기가 나올 수 있냐 아니면 다시 한번 더 칠 수 있냐, 이걸 또 한번 봐야 되겠죠. 여기 공간이 좀 넓으면은 이렇게 옆돌리기식 짧은 패턴을 치면 되는데, 또 짧은 패턴을 쳤는데 여기에 말려버렸죠. 그러니까 장쿠션에 맞아야 되는 공이 단쿠션, 이 일목적과 쿠션의 간격이 굉장히 좁았어요. 좁았다 보니 이 공을 최소한 진짜 핥을 정도로 얇게 치면 이 공이 이 정도 갔겠죠. 이 정도 가고 이렇게 투쿠션이 모을 수 있는데, 조금 생각보다는 두꺼웠기 때문에 이 단쿠션이 먼저 맞으면서 말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. 하지만 상대에게는 약간 디펜스성이 됐죠. 이렇게 빠지면 들어가는 공인데, 근데 이게 점수가 쌓이지 않으면은 이런 것도 이제 실수를 많이 하는 공들이죠. 이야, 잘 쳤죠. 이런 스트로크가 지금 굉장히, 지금도 이 먼 공인데 불구하고 스트로크가 상당히 부드러워죠. 이 부드러움이 미는 것만이 아니라 끌어치기에도 이 밀어 끌어치기를 써야 되는데, 유독 이런 거리는 짧은 거리라서 약간 쇼팔로를 해야 됩니다. 땅 끊어쳐야 돼요. 이런 거는 평상시 하는 것처럼 이렇게 끊어쳐야 돼요. 근데 너무 끌었죠. 두께가 지금 이 단쿠션을 맞고 온다는 것은 굉장히 두꺼웠다는 얘기죠. 장쿠션을 맞고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. 이 이족구 방향으로 내려와야지 정상인데, 그러니까 두꺼웠다는 얘기죠. 두꺼우니까 뒤로 빠졌고, 조금 얇게 빠지면 장쿠션을 오고 돌아오고 나는 이 공을 득점을 하고, 그 미세함의 차이에 의해서 득점이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정이 났고, 또 상대에게도 싸다 줄 수 있는 공이고, 이것도 갔다 오면서 키스를, 내공과 키스를 내면, 아이고 키스가 안 났네요. 키스 내면 좀 더 좋은 공이 될 수 있는데, 자, 이 공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, 득점을 하고 내 공이 이 공의 바깥쪽으로 빠져주는 게 약간 공 한 개 정도나 반 개 정도로만 빠져줄 정도의 샷파워를 구사하면, 아유, 지금 스케랑제가 욕심내는 게 이런 거거든요. 요거 바깥쪽으로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기른 거예요. 그냥 득점만 생각하면은 땅 치면 이렇게 다 찢어버리기 때문에 조금 욕심을 내다 다음 공 뒷공 배치를 위해서, 포지션을 위해서 조금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실수를 한 거죠. 지금 이렇게 맞으면 이제 조금 안 좋았단 말이죠. 아까 특대님은 여기서 치니까 이게 조금 끌어올릴 수 있는 거지만, 황제는 이쪽 방향에서 쳤기 때문에 이 공을 끌어올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. 얇게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조금 아쉽죠. 같은 상황이지만 내공 포지션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조금 다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돼요. 이런 공은 참 잘 쳤는 공인데, 문제는 뒷공 포지션이 썩 아름답지 않죠. 이렇게 치면 또 찢어지는 공인데, 문제는 조금 더 얇게 쳐서 이 공을 어느 정도 돌아 올라오게 하는 것도 방법론이에요. 두껍게 치는 것보다 이렇게 두껍게 치면 홍콩 가죠. 내고 2족구가 1족구 이쪽으로 오면 뭐합니까? 2족구 홍콩 가는데, 그죠? 소출없잖아요. 이런 것들이요. 맞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얇게 치면서 내 공이 2족구를 따당 키스 내면 이 이목적구가 안 나가는 게, 어떻게 보면 그 두께를 조절하는 것도 고수의 역할이거든요. 잘 치는 사람 공에 따당 저 여기 딱 가둔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이 400, 500, 700점 이런 점의 차이점을 보시면 됩니다. 똑같은 공을 쳐도 일목적구의 두께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한 500점 가까이 되면은 일목적구의 두께는 거의 대부분 7, 80% 완성이 되고요. 나머지는 문제가 뭐냐면 700, 800 가기 위해서는
이목적구의 처리 방법, 두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게 결국은 점수를 차이를 만들거든요. 왜냐하면 그 두께 차이, 이목적구에 맞는 두께 차이와 샷파워에 따라서 일목적구, 이목적구로 모이느냐 안 모이느냐, 그게 판가름 나는 거거든요. 그래서 500, 700, 1000점을 치는 게 다 다른 게, 똑같은 배치의 공을 쳐도 샷파워도 다를 뿐더러 내 공이 이목적구를 때리는 방향도 달라요. 그거를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래서 500이고 이래서 700이구나, 이래서 1000이구나, 각각 차별화가 나올 겁니다. 1000점 이상은요 또 거의 대부분 대동사인데, 결국은 그 1000점 이상의 1500, 2000의 차이는 결국 세리를 치고 세리를 만드는 능력이거든요. 이런 실수를 하는 것도, 그냥 1득점을 하는 사실이면 실수 절대 안 하겠죠. 근데 득대님은 이 일목적구를 밀어서서 이렇게 올려 보내겠다는 욕심이 강한 거죠. 그러면 내 공이 두꺼우니까 내가 밀어치기를 하면 내가 밀린다는 생각이, 그러면 당점이 상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상단으로 갔어야 되죠. 약간 밀어 죽여치기 하는 느낌. 그러면 내 공이 약간 중상단으로 가게 땅 치면 내 공이 분리각이 커집니다. 상단으로 가버리면, 3팁 상단으로 가면 내 공이 밀려버리는 밀림 현상이 강하고요. 중상단으로 내려오면요, 밀리는 각도 있지만은 분리되는 회전에 대한 각도 생긴다죠. 그래서 이런 거는 밀어 끌어치기를 쳤어야 된다. 그런 이해도가 이제 득대님이 알고는 있어요. 다 평상시에 이론은 알고 있지만, 실전에 그게 어떤 배치의 공이 나오면 그게 혼동이 되면서 응용을 못 해내는 그럴 때가 한창 400대고요. 저 역시도 그런 똑같은 400대를 겪어왔는 게, 이게 400이라는 게 참 애매한 점수란 게요, 300대는 또 저렇게 치지 않거든요. 보통 300대는 보통 또 일명 바라다마라 하는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, 이게 뻘당구? 예, 벌려치는 당구. 지금 스키랑 제가 친 게 밀어 끌어치기죠. 샷을 쭉 밀어서 두께를 얇게 50%나 60%를 치고 내공에 하단을 많이 줘서 이 끌림이 형성돼서, 밀어 끌어치기를 지금 보여준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막 얘기한 거예요. 밀어 끌어치기에 대한 개념을 빨리 파악할수록 500점을 빨리 갈 수 있고요. 또 밀어 죽여치기에 대한 개념도 빨리 이해되면 또 500점 빨리 갈 수 있고, 400점이 참 애매한 점수가 그런 거거든요. 500점을 흉내내는 샷을 하면서 어떤 초이스는 그렇게 하지만 실전에 어떤 감각적이나 공을 맞추는 능력치는 30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300보다 오히려 못하다고 느낄 정도의 점수가 참 애매한 점수인데요. 400점 짠 점수가 되면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. 400점 짠 점수라는 건 결국 500점과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, 대체적으로 어중간한 400점들이 300도 아니고 500도 아닌 이런 점수가 참 애매한 점수대거든요. 그래서 항상 욕을 많이 얻는 점수대가 400점대라고 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여러분도 400점대에서 얼마만큼 도전하느냐가 결국은 나중에 빨리 500점 가고 700점 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. 근데 400점에서 막 쫙 이기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300점대 치는 초이스밖에 못하게 돼요. 그러니까 초이스의 폭을 많이 넓혀놔야 될 시점이 400점대가 아닌가, 저는 그래 봅니다. 이 공도 쳐보고 저 공도 쳐보고 해서 여러 가지 똑같은 배치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많은 배치를 도전해보면서 그 성공률도 높이고, 또 얻은 공이 결국 더 좋았냐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되고요. 또 자기만의 어떤 구력에 맞는 노하우를 습득하게 됩니다. 이 노하우라는 거는요, 어떤 시행착오지 않습니까? 시행착오. 이 시행착오는 이론이나 레슨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. 레슨으로 하는 거는 세워진 공이고요. 이 노하우란 거는 자기만의 어떤 응용된 배치를 자기 거와 시킨 거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어치기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자기 스스로 깨우친 거거든요. 이 노하우는요,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줘도요, 다 이해는 합니다. 이해는 하지만 막상 본인이 해보라 하면 다 안 돼요, 당구가. 그 참 희한하죠.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, 도구를 사용하는 어떤 스포츠 중에서요, 말로 이론적인 거나 레슨을 통해서만 해결 안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. 손의 감각적인 게 내 손, 내 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또 어떤 도구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감각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
그래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, 아이스하키 이런 것도 도구를 사용하죠. 필드하키도 마찬가지고.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운동 감각도 있어야 되지만은 수많은 구력과 경험이 필요한댔어요. 정말 어떤 종목보다, 골프도 마찬가지고요. 어떤 종목보다 도구, 야구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. 야구 한 번 게임 나가면은 4타석 5타석 나오잖아요. 그 타석을 위해서 하루에 수천 번 공을 때리잖아요. 수비는 수백 개밖에 안 하는데 막상 타석에서는 공을 치는 행위는요 수천 번 한다고요, 하루에. 그만큼 도구를 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도구를 쓰는 거에서는 꼭 많은 구력을 통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이 결국 자기 노하우가 되더라는 거죠. 방금 같은 공도 특대님이 있으니까 이게 땅 때려버렸죠. 약간 밀림을 형성돼서 스핀을 많이 놔도 밀림을 형성되면 여기서 일직선으로 오면서 여기서 스핀발로 와야 되는 공이거든요. 그래야 내공의 힘이 실려가 내려오고요. 근데 얘를 땅 때려버리니까 분리각도 커져서 이 공도 일목적구도 이쪽으로 와버렸고 이쪽으로 오지 않고 내공도 득점에 실패하고 짧게 형성되면서 약간 지나갔지만 얘기를 해봤습니다. 지금도 이 상대 공의 키스만 이 공을 빼면 예쁜 공이 될 수 있는 공이고 얇게 쳐야 되겠죠. 그러면 이렇게 두껍게 치면 키스 나죠. 지금 이 키스 나는데 일목적구를 정타로 때리면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좋은 공이 돼버렸네요. 이게 이런 게 운천 이렇게 때리게 나가버리면 진짜 재수없는. 지금 밀어치는 거 보셨습니까? 샷이 내 스트로크이 공을 내 공을 막 따라가는 거 보이셨어요? 이게 롱팔로 샷이거든요. 근데 이 롱팔로 샷을 끌어치게도 쳐야지 진정한 500으로 갈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을 100% 실전에 적용을 못하고 계십니다. 이것도 밀어서 스핀을 많이 주고 2시당점을 주고 밀어쳐야 돼요. 지금 땅 쳤죠. 그죠? 스핀을 빼고 땅 쳤자고요. 스핀이 없잖아요, 지금. 그러면 거의 원탭이나 무당 형식으로 빵 제가 분리가격으로만 오시려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일목적구의 두께가 달라진다는 거죠. 제가 말한 거는 이 공을 밀어쳐가 내 공이 이렇게 형성돼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형성되려면 이 공을 두께 쳐야 되잖아요. 두께 쳐야지만이 이 장쿠션을 간다는 거죠. 일목적구. 그래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건데 얇게 치면서 땅 분리각을 키우니까 이 공이 단쿠션을 가면서 이쪽 방향으로 와버렸잖아요. 일목적구가.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끊고 그림을 그리려니까 이 런닝 타임이 너무 길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리지 않겠습니다만 다음에 이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왜 롱팔로 샷을 해야 되는지를 방금 샷에서 제가 한번 다시 언급해 드리겠어요. 원쿠션에서 롱팔로 샷은 상당히 중요하고요. 물론 그 롱팔로 샷의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왜 롱팔로 샷 저렇게 분리각을 땅 쳐가지고 일목적구를 조금이라도 10% 20%라도 얇게 치는 순간 공은 안 된다는 거죠. 지금도 약간 롱팔로 샷을 구사했어요. 스키랑 제가. 왜 일목적구하고는 거리는 짧았지만 내가 가야 돼 할 길이 많았거든요. 그래서 조금 롱팔로 샷을 사실 땅 끊으시지 하고 약간 롱팔로 샷을 했고요. 자, 이런 거를 조금 더 땡겨 왔으면 좋은 공이 될 수 있었는데 어쨌건 지금은 뒷공 포지션을 위주로 치고 이것도 키스볼을 쳐서 다음 공을 다시 한번 봐야 되고 이 공이 없다면 이걸 이목적구를 일자로 만들면 정말 좋은 공이죠. 이게 딱 가르고 있으니까 이쪽은 소출없고 이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점 벌어질 것이고 이 공을 끌게 되는 순간 이 공과 키스가 나면서 이 일목적구 이쪽으로 나갈 거라는 얘기죠. 그러면 다음 공이 키스를 안 내려고 이 공을 이쪽 방향으로 이 테이블 쪽으로 원쿠션을 쳤어요. 지금 스키랑 제가. 그러다 보니까 실패를 했죠. 더 두껍게 치면 더 얇게 치면 이 공이 멀리 가니까 조금 두껍게 끌다 보니까 안 맞고 이렇게 뒤로 갔죠. 왜 실수하는 것도 아는 것도 제가 이렇게 해설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이렇게 저의 실수를 다음번에 이렇게 해서 실수했으니 다음엔 저렇게 안 치겠죠. 그러니까 제가 이 편집을 하면서 녹화를 하면서 해설을 하는 것도요. 제가 실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되더란 거죠. 그냥 게임 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게임 친 공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
내가 뭐를 실수했는지 이런 걸 자꾸 체크해 보는 것도, 성공하더라도 왜 성공했는지도 체크해 보는 것도,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계속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지만요, 결국은 이게 100번을 말해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가 뭐냐면요, 당구도 복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. 장기 바둑만 복귀하는 게 아니라요, 복귀를 잘 해야지만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. 레슨을 받는 것도 누군가가 해왔던 시행착오를 줄이려고 레슨을 받잖아요.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번을 해서 실패해서 한계를 구사할 줄 안다면 레슨을 받으면 100번 만에 구사된다는 거죠. 9999번을 해야 될 실수를 999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. 얼마나 큽니까 그게? 그래서 그 중에 또 복귀를 하다 보면요, 또 시행착오를 또 줄입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기 공을 또 10번 이상 보면서 내가 100번 만에 취득할 공을 10번 만에 취득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도 제 영상뿐만 아니고 다른 동호회 계시고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. 자기 영상을 상대가 친 걸 이기고 지고 이것만 보지 마시고, 아 이거는 내 게임 졌어 이겼어 이것만 보지 마시고, 자기가 뭐를 실수하고 뭐를 잘 쳤는지를 복귀해 보시고, 또 그 상황에서 내가 다음에 제3자 입장에서 복귀를 하다 보면요, 또 다른 배치의 공이 보입니다. 똑같은 배치를 할지라도 다른 패턴의 초이스가 보여요. 그런 것들을 자꾸 키우시라는 얘기죠. 장기판에서 훈수 두는 사람의 시야처럼 넓게 보시라는 거죠. 당구를 좁은 시야에서 테이블 안에서 이 안에서만 보는 걸 보지 말고 이 카메라가 보는 것처럼 멀리서 보는 시야를 가지시면 훨씬 자기의 초이스의 폭이 넓어집니다. 그리고 또 감각적인 부분도 훨씬 좋아집니다. 왜? 금방 안 됐던 문제점을 자기가 파악을 했잖아요. 파악을 하다 보면 다음번에 똑같은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누군가 그러더라고요, 저한테. 황제님은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얘기합니다. 맞습니다. 그게 정답입니다. 근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, 이 황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나중엔요, 결국 이 시행착오를 줄일 겁니다. 왜요? 많이 실패해요. 똑같은 공을 많이 실패해 봤잖아요. 그러면 결국은요,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지 않습니까? 아인슈타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. 한 가지 발견을 하기 위해서 여러 수천 번의 실패를 한다는 거죠. 그게 결국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죠. 왜? 안 되는 방법 하나를 알았다는 거죠. 1000번의 실수를 했으면 안 되는 그 1000가지의 이유를 알았다는 거죠. 그래서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시행착오를 계속 하다 보면 그게 결국은 자기의 구력이 되는 거예요. 잘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, 여러분들. 실패를 자꾸 한다고 왜 저것만 못 치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, 그 사람이 이번 달에는 계속 그 같은 공을 실패하겠지만 다음 달에는 그 공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. 왜? 안 되는 방법을 자기 스스로 터득을 했거든요. 게임을 통해서 또는 복귀를 통해서. 그렇다면 결국은 승패는 초이스가 좋아진다는 거죠. 이게 안 되는 게 이런 날이죠. 이게 일자로 안 세우는 것도 그날의 실력 힘 조절이죠. 힘 조절. 자, 황제는 이거를 그라운드 마스를 칠 건지 아니면 원쿠션을 칠 건지 아니면 빈쿠션 원쿠션을 칠 건지를 판단할 수 있고, 지금 제가 봤을 때 느낌에 원쿠션을 치는 거죠. 요런 각도의 능력치가 상당히 좋아졌어요, 스킬 황제는. 그러면서 성공률이 자연적으로 향상됐고, 그러면서 이닝수도 많이 줄어들었어요. 스킬 황제는 지금 평균 한 15이닝 안에 다 끝나기 때문에 안 될 때 한 20이닝 정도 가는 스타일이에요. 지금 예전에는 평균 20이닝이었고 잘 될 때 뭐 15이닝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잘 되면 10이닝 안에도 끝나는 경기가 많아졌습니다. 그런다고 해서 하이런이 늘으냐? 그렇진 않아요. 하이런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줄어든 것 같아요. 예전에 뭐 30점대를 많이 쳤으면 요즘은 15점, 20점대를 칩니다만 그런 하이런의 횟수가 한 세트당 양이 2번, 3번은 늘어났어요. 그래서 30점 한 번 치는 거랑 30번 한 번 치고 그 다음 판 공타 치는 게 많았어요, 예전에는. 근데 지금은 15점, 15점 이렇게 치는 경우가 더 많아졌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닝이 더 짧아지는, 그러니까 15인, 15인 3번 치니까 45점 이런 식으로 치는
어떤 타이밍이 많아지더란 거죠. 물론 좀 더 따듬어서 뭐 30점 두 번 치는 타이밍이 오면 700점 나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, 이것도 공을 내려와서 모으면서 내공을 맞추는 그런 능력을 해야지 정상입니다만, 이런 것들이 실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스키랑제가 아예 뒷공을 이렇게 끌어치면 되니까 이거 얇게 쳐서 득점을 위한 샷을 한 거죠. 예전 같으면 지금 무조건 밀어 쳐서 이 공을 올리려고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 상당히 많았어요. 물론 그 공이 틀렸다니까 그렇게 쳐야 돼요, 고점자를 가려면. 근데 아직까지 스키랑제는 그런 스킬이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된다라고 스스로 몇 번의 경험을 통해서 터득을 한 거죠. 그래서 안전빵으로 가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지금도 스키랑제 보시면 하이런 없죠. 하이런 7점이에요, 7점. 이런 마세도 예전보다는 정확도가 많이 좋아졌고요. 힘 조절도 많이 좋아지고, 이런 마세의 단점이 힘 조절이 안 돼서 왔다 가고 안 오고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, 황제는 그래도 이 언저리에 갖다 놓았죠. 지금도 살짝 내공 이렇게 빠져나가주면 좋은데, 공 한 개 정도. 참 어쨌든 이렇게 치면, 키스볼 치면 잘 치면 세리볼도 나올 수 있었던 공이었어요. 근데 애매하죠. 세리는 아니고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. 세리를 치고 싶지만 치면 깨진다. 예. 그래서 붙였는데 너무 붙으면서 떡은 아닌 것 같은데, 떡은 아니기 때문에 쳤어요. 이렇게 얇게 쳐야 큐를 많이 들고 내공이 이 정도로 갈 정도로 쳐야지 투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. 아우, 억지로 맞았네요. 굉장히 불안했죠. 마지막으로 이걸 다 치면 하이런이 될 수 있지만 다 칠 수 있을까요? 이 공이 지금 프로전이 되는 것 같아요. 떡. 이 공밖에 초이스가 없는데 문제는 이 공을 얼만큼 보내느냐. 떡이 아닌 것 같아요. 느낌에 떨어져 있었네요. 그러면 뭐 선택의 보험 많고, 지금도 느낌에 자세만 좋았으면 내공을 일자로 만드는 게 주요 관건이거든요. 이 프로전이 약간 스위치 상태였기 때문에. 근데 큐 거리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내공이 올라오면서 지금 안 좋은 공이 됐고, 이거를 좀 비껴 마세를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. 이런 실수가 이제 살짝만 더 뚜게 치면 이언저리의 공을 모을 수 있는 공이에요. 이렇게 와서 때리면 이언저리의 공을 모을 수, 완전 쌍방울 나야도 다음 칠 공이 나오는데 약간 욕심을 냈어요. 바로 맞추려고. 하이런이 지금 큰 하이런이 없죠. 10점이에요, 10점. 이번 이닝도 뭐 짧게 끝날 것 같지 않네요. 느낌에. 아직 10분이 남은 걸로 봐서는 누가 공이 바뀌었다고 얘기하네요. 중간에 공이 바뀌었었나요? 제가 해설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바뀐 건도 모르겠는데, 바뀌고 득점을 많이 안 했으면 좋으련만. 방 바뀌고 득점 많이 하면 민폐인데. 자, 이런 공들이 안 가죠. 이게 안 맞을 공이 아니거든요. 안 맞았어요. 먹었는데 스위치라고요? 안 맞은 것 같은데? 농담입니다. 놀리면서? 맛이 잘 치시겠네요. 근데 이런 것에 많이 찍었죠. 큐가 많이 들린 것 같고, 아니면 당점이 많이 8시나 9시 방향으로 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, 큐 높이가 제가 봤을 때 좀 높았던 것 같아요. 그게 한 70도 가까이 세웠던 것 같거든요, 느낌에. 지금은 거의 한 60도만 세워도 가는 공이었던 것 같아요. 이런 실수는 정말 500점이라면 하면 안 되는 공이고, 안타깝습니다. 이러면 소출 없이 이닝만 갑니다. 18이닝째. 아직 턴이 안 됐네요. 18이닝째입니다. 또 맞세네요. 아까에도 이렇게 쳤어야 되죠.
자, 이게 뒤돌리기 치기를 칠 건지 앞돌리기 치기를 칠 건지 판단했는데 뒤돌리기 치기가 편합니다만 당점이 위에 가 있죠. 지금 위에 가면 짧게 치겠다는 얘기죠. 근데 이 앞돌리기 치기가 방수가 좋지 않습니다.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공은 길게 치는 게 오히려 더 다이렉트를 보고 치는 게 20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줄을 안 꺼보면 20각이거든요. 이렇게 가면 그죠? 20각이라서 다이렉트에 치는 게 훨씬 확률적으로 좋았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짧게 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방수다. 아이고 지금 위험했네요. 자, 또 이 공이 자연 디펜스가 되고 이 공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거는 뭐 원 쿠션 내지는 투 쿠션을 보고 치는 공인데 조금만 절반 이상만 치면 키스입니다. 다음 맞고 튀어나올 때 내가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얇게 쳐서 다이렉트로 본 게 잘 친 거예요. 지금 봤을 때는 이게 그나마 조금 투 쿠션을 치려고 했으면 빠질 수 있는 공이거든요. 초이스가 나쁘지 않았다고 봅니다. 지금 초이스는 어차피 모을 수 있는 공은 아니었고요. 자, 이 공을 더 모으기는 힘들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득점에가 올려주면 이렇게 다음 각이 나온다는 거죠. 그러면 요거를 바로 살짝 끌어주면 많이 끌면 안 돼요. 살짝 끌어주면 이 공이 이렇게 갔다 이렇게 내려옵니다. 그렇죠. 근데 조금 더 얇았기 때문에 하단을 주고 좀 얇았기 때문에 짧은 각으로 왔네요. 아, 요게 세리 각이에요. 느낌에. 자, 세리 각이 왔어요. 자, 어쨌든 남은 게 몇 점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 한 쳐볼까요? 계속 쳐보라 겁니다. 쿠션 안 치고. 근데 느낌에 몇 개 안 치면 깨질 것 같아. 지금 벌써 너무 얇게 쳐서 너무 붙여버렸어요. 지금 집중하기 위해서 말하지 말라 그러죠. 지금 이미 그 카운터는 끝났습니다만 계속 세리 쳐봅니다. 추가 1개. 아, 지금 너무 약하게 쳤어요. 2개. 점점점 테이블에서 좀 벌어지면 안 된다. 가까이 가는데 점점 벌어지죠. 3개. 4개. 5개. 6개. 7개. 너무 약하게 친 것 같은데. 아, 7개. 추가로 7개 쳤네요. 이게 너무 힘 조절했어요. 느낌에. 너무 힘 조절하니까 이게 프로전 돼버렸어요. 그러면은 맛세를 치서 이렇게 셀을 깨지 않는 맛에는 이렇게 백그라운드 맛을 치면서 여기를 살짝 묻으면서 이 일목적구가 살짝 묻으면서 이걸 치면 유지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거를 실패했어요. 원래 이거 평상시 잘 치는 거거든요. 근데 실수했네요. 지금 18점을 친 거예요. 18점. 18점을 친 건데 이게 백맛에 이런 걸 잘 치거든요. 스키랑 평상시 요렇게 깨졌을 때 떡이 돼서 깨졌을 때 요거를 살리는 맛의 연습을 많이 했어요. 스키랑제가. 그래서 저거를 남들은 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되살리는 연습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야, 저게 실전에서는 참 실수를 했네요. 평상시에 실전에서도 이런 백맛을 잘 칩니다. 스키랑제가. 근데 유독 요 날만 실패했네요. 예, 실시간 라이브에서도 지금 황제가 굿샷입니다. 멘트를 하는 게 이 백마셀을 상당히 많이 쳐봤다는 거죠. 많이 연습을 많이 했고 또 실전에서도 저게 성공이 돼서 많이 세리를 유지했었고요. 그래서 많이 잘 쳤던 공이라 자신 있고 쳤는데 그게 살짝 빗사리가 나면서 안타깝습니다. 만약 그 백마셀로 그 세리를 살렸으면 많이 살린 건 아니지만 많이 깨지만 않았으면 다음에 다시 세리로 살릴 수 있었던 공이거든요. 허공 세리로 계속 갈 수 있었던 공인데 참 못내 아쉽죠. 결국은 세리 오늘 또 18점으로 끝났네요. 어쨌든 뭐 여러분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원래 쿠션 쳐가지고 끝낼 수도 있었지만 뭐 아까 일명 가락구라고 하는 빈 쿠션을 쳐 끝낼 수도 있었지만
어떤 세리가 막판에 걸리면서 한번 몇 점까지 질 수 있나 한번 도전해봤던 거예요. 여러분 뭐 예쁘게 봐주세요. 왜 정규 게임에서 그런 거 하냐? 이게 정규 게임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희들 동호회에서 그냥 뭐 정식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고 즐기는 거니까 얼마든지 그런 룰은 서로 합의하에 예, 특대님이 그걸 합의해줬어요. 그렇게 치라고 계속 먼저 치라고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쳤던 겁니다.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왜 게임 중에 쿠션 안 치고 그걸 계속 치냐 이렇게 또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. 특대님이 계속 먹을 끝날 때까지 안 쳐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응해서 쳐본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8개 치고 끝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. 결국은 이 하이런이 18점이 아니라 10점으로 기록되잖아요. 점수를 다 쳐놨기 때문에. 자, 이러면 황제는 7공이 애매하죠. 쿠션이기 때문에 지금. 자, 이 공을 제가 봤을 때는 그 되돌아가기 시스템으로 맞고 이 코너 쪽을 맞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원 쿠션, 투 쿠션, 쓰리 쿠션, 포 쿠션, 원, 투, 쓰리, 포 쿠션을 가는 그걸 봤는데 여기서 안 말리면서 단 쿠션에 먼저 맞아버리면서 그죠? 맞고 단 쿠션에 먼저 맞았죠. 장 쿠션에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, 투, 쓰리는 다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또 운치기사 한번 맞을 수도 있었던 공인데 그거는 뭐 저의 큰 바람이었을 뿐이고 원래 본 거는 이제 되돌아오기 시스템 접치기 형식으로 친 거죠. 지금도 약간 두껍게만 쳐주고 하단을 많이 주고 치면 예쁜 공이 되는 공이죠. 이렇게 지금보다 살짝 더 두껍게 쳐도 이 공이 이렇게 갔어도 더 좋은 공이 될 수도 있고 각도상은 뭐 포틴만 주면 약간 더 두껍게 쳐도 얼마든지 이 공을 정타로 때릴 수 있는 공이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얇게 치지 않아도 공이 되는 거였어요. 지금도 이렇게 내 공이 이렇게 많이 나가면 애매한 공이 되지만 내 공이 1목적구를 맞고 2목적구에 언저리에 와주면 요 끌어치기가 되잖아요. 아니면 다이어트 되든가. 그러면 훨씬 뒷공이 좋았는데 지금은 어렵게 득점하는 걸 이렇게 공 한 개를 치더라도 이렇게 자꾸 어렵게 먹으면 장타 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장타 치는 사람의 특징이 오면 공을 쉽게 칩니다. 그러면은 장타를 치는데 한 공 이렇게 어렵게 득점하면 장타 치기가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집중도가 확 떨어지거든요. 몸의 피로도가 확 쌓이기 때문에. 그거는 뇌에서 막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몸이 그만큼 흥분되고 이러다 보면 집중력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자, 지금은 파울이었고요. 자, 이것도 자, 옆돌리기 시스템이 있습니다. 이걸 얇게 치면 이 공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키스가 없어요. 이걸 두껍게 치는 순간 키스가 나는 거고요. 두껍다는 게 많이 두꺼우면 이렇게 나가겠지만 절반만 쳐도 키스가 나는 공이에요. 그래서 이 공을 절반 이하로 치되 한 3분의 1, 4분의 1을 치되 이 공을 짧은 각으로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면 스핀을 많이 주게 되면 또 흐르기 때문에 그냥 쇼팔로 형식으로 툭 치면 좋은데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 앞돌리 치기 긴 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각을 여기에 쟀기 때문에 요 원절에 쟀거든요. 2포인트 쪽으로 쟀거든요. 요 원절에 오면 네, 들어가는 거죠. 스핀을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딱 맞았습니다. 깠다. 잘 쳤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해 주시고요. 요즘 힘드니까 광고 한번 봐주는 센스 발휘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게임 뵙겠습니다.